해보도록 합시다. 자, 덕지 펴주시고 덕지 펴주시고 흙을 즐겨봅시다. 데일리랑 가능하면 덕지를 같이 펴놔주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다가 펴놔주시고 자, 왔어요, 선생님. 시작합시다. 데일리 해주시고요. 자, 가보자.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문제에서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의미하는 거 무엇이다? 투부정사 지금 시제 표현 주의해 주셔야겠지. 근데 시제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야 됐어. 첫 번째는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에 괴롭힘 당한 거잖아. 얘네가 주장했던 것보다 전에 괴롭힘은 이미 당했었겠지. 됐어? 나 괴롭힘 당했어 라고 말했던 시점보다 그 전에 괴롭힘을 당했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전후관계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 대괄호에다가 누가 합쳐진 거지? 괴롭힌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개념까지 합쳐져 있겠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도 합쳐져 있다. 그래서 to have been bullied 라는 모양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떤 문제에서 틀리게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신경을 쓴다. 둘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시제는 엄청 잘 신경 쓰는데 해를 신경 안 써가지고 그냥 have bullied라고 나와 있을 때 그냥 맞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준동사에도 항상 시제와 태를 같이 신경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have bullied라고 나왔으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지. 그럼 누군가를 괴롭힌 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시제와 태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나온 get은 사운드의 목적어 구조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뒤는 항상 어떤 구조? 완전 구조 주의하시고 완전 구조가 뭐지? 주어부터 시작해서 주어 동사는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든 문장들이 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 동사를 시작으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있어야 할 문장 성분들이 다 차있는 거. 1형식부터 5형식 중에 뭘지 모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였어요. 자, despite 얘가 뭐야? 양보해? 부사구 만들어주시는 친구겠죠. 됐어? 선생님이 분명히 문제 영작을 하실 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사 구를 쓰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전치사 구 쓰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despite부터 ad까지 여기까지는 전치사 구 혹은 부사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반드시 동명사의 형태로 형태 변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됐니? 자, 그리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였네요. 그럼 현재보다 이전인 언제? 과거에 지어졌다. 근데 어떤 사찰이 이 템플이라고 하는 사원 혹은 사찰이라는 존재가 스스로를 막 뚱땅뚱땅 만들 수 있어? 나 만들어줘야지 이러고 사원이 만들어? 아니잖아. 사람들이 사원을 만들어야겠지. 그럼 얘는 능동의 개념이야 수동의 개념이야? 능동의 개념이야 수동의 개념이야? 수동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개념이라서 having been built라고 쓰였다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게 준동사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시제라든지 아니면 태들이 되게 고중에서는 빈번하게 나와요. 되게 빈번하게 나오니까 이제 저거는 고등문법, 어려운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들이 예비고 1이니까 내가 항상 준동사를 맞닥뜨리더라도 시제와 태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포인트를 좀 잘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동사에서 파생된 게 준동사잖아. 다시 준동사의 개념은 기본 개념의 시작점이 어디였어? 동사에서 시작을 했어. 동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뭘 변화시켰어? 준동사는. 이거 대답이 한 놈도 안 나와? 다시. 동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무엇을 변화시킨 애들이 준동사야? 전달을 했는데 이 똥강아지들. 준동사의 정의 뭘까? 아무도 없어 이렇게? 꼭 내가 먹을 걸 갖다 놔야지만 막 선뜻 대답을 해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까? 정현 지금 갈등하고 있어. 준동사의 정의 이거 안 돼. 뭐야? 준동사 반대 개념 뭐였어? 성어.
준동사 반대 개념. 준동사에서 준자가 의미하는 거 뭐라 그랬어, 성아야? 야, 이걸 모르면 내가 하는 설명을 지금 반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 똥꼬들. 예인이 준동사의 준이 뭐라 그랬어, 내가? 대라고요? 뭐라고 했죠? 희성이? 가짜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 개념은 뭐지, 얘들아? 가짜의 반대 뭐야? 진짜잖아. 그럼 진짜 동사를 우리가 뭐라 그래? 그래, 문장 속에서 본래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본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 됐어? 그러면 준동사의 정의는 동사의 무엇을 바꿔서? 응. 변형시켜서. 그러면 여기서 땡땡은 모양이었죠. 모양을 변형시켜서 다른 무엇으로 쓰는 것. 다른 무엇으로 쓰는 거지? 동사가 이제 더 이상 동사의 모양을 변형시키면 더 이상 동사 취급을 당해 안 당해? 동사 취급 안 당하지? 그럼 동사 대신에 다른 뭐로 취급해야 돼? 동사가 이제 동사가 더 이상 아니면 이제 뭐야? 다른 품사. 잘했어요, 조인이. 그래서 여기서는 품사가 들어가야겠지. 그럼 동사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었지, 얘들아? 동사에서? ing를 붙여줄 수도 있었고 또 앞에 to를 붙여줄 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모양을 변형시켜준다는 거야. 뭔가 그 단어에 추가 단어를 붙여주는 게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동사 앞에 to를 붙이든 ing를 붙이든 혹은 뒤에 이기나 pp를 붙여줄 수가 있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형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른 품사를 쓴댔는데 그 다른 품사 역할에 무엇이 있었죠? 명사형용사 부사가 있었잖아. 명사형용사 부사. 됐어? 근데 이 준동사 또한 동사에서 시작을 했던 애기 때문에 시제와 태에 대해서 늘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준동사의 정의 말 못하면 선생님이랑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거 많이 날아가는 건데 준동사의 정의는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문제를 볼 때 헷갈리더라도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답으로 찾아가는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개념은 조금 정의는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준동사의 정의에 뭐가 있니?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지? 종류? 동명사? 투부정사? 묶어서 그냥 분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준동사의 종류에 뭐가 있다고? 투부정사, 즉 동사 앞에 투 붙인 거지. 동명사, 동사 뒤에 ing 붙인 거지. 마지막 세 번째 분사였죠. ing를 붙일 수도 있고 ed를 붙이거나 pp로 변형을 시킬 수도 있었어.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와, 여러분? 컨디션 안 좋아? 월요일에 쉬었잖아. 화요일 애들은 못 쉬었어. 토요일에 수업하고 그대로 화요일에 수업하는 거였어. 그럼 니네 쉬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 다운돼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이제 고등학생이 될 거라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무거워진 거야? 예비고일 오늘 그거 특강 있다 올려서 그러니 얘들아? 왜 이렇게 저조해? 분위기가? 뭔 일 있나? 아니야? 되게 나만 왕따 당하는 기분이야 지금 얘들아. 니네끼리 뭔가 다 같이 짠 듯이 야 오늘 대답하지 마. 하지 마. 니네끼리 이렇게 짜고 딱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나만 열심히 되게 바라보는 느낌인데 되게 왕따 당하는 기분이에요 오늘. 조금 특성해질라 그래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재현이 집중할 수 있지? 너 오늘 지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재미없지 너. 아니야? 개인적 사정? 그것도 아니야? 그냥 하기 싫은 날? 피곤한 날? 모르겠지만 오늘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이네요. 아까 중학교 1학년 반 애기들 수업할 때는 애기들이 이거 게임으로 해줬더니 갑자기 미쳐 날뛰어가지고 막 샷건 지 차례 막 뺏겼다고 막 샷건 치고 막 으아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가지고 그 잠재우느라 힘들었는데 여기는 좀 대답 좀 해주세요라고 제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대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준동사의 정의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조금 설명해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듀트라고 하는 친구의 품사가 뭐였어? 듀트 전치사였죠. 그래서 얘는 항상 전치사로서 뒤에 뭐 들고 와야 되지? 네, renovation 지금 명사 들고 오셨죠? 그래서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전체를 전명구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지. 됐어? 그럼 이응의 전치사 듀트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있었다고? because of랑 thanks to 마지막
point까지 이거 전체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치사랑 접속사 구분해줘야 돼, 얘들아. 오늘 힘든 날 예고장 던지는 거니 이제 수업 시작하자마자 힘든네 막 이런 느낌이네요. 행복해요. 심지어 어제 5시 넘어서 퇴근하고 들어간 사람인데 너무 아쉽네요. 오늘 2시간밖에 못 잔 사람이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얘들아. 됐어?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랩업 나와있는 4-2번 틀린 친구들 많지? 이거 예비거에 올라가는 친구들 동사 뜻 외우실 때 자타 동사 2가지 나와 있으면 2가지 다 잘 외우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동사의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걔를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그냥 자동사의 뜻이 이미 충분히 있었을 경우에는.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the fabric wash라고 해서 세탁이 되다라는 뜻 자체가 동사의 뜻은 원래 내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는 BPP로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비슷하게 form 아까 쉐니한테만 살짝 설명을 해줬는데 form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가 있었지? form. 그렇지. 무엇을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뜻이 있었지. 그래서 뭐뭐을 만들다, 형성하다니까 우리는 뭐로 취급해? 을. 예, 뭐라고요? 타동사로 취급을 하지. 잘했어. 을 붙이는 거 뒤에 들고 다니면 보통 타동사로 취급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니네가 thunderstorm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어? 아니죠. 일반적 사람들 못 만들어내는 게 맞잖아. 사람은 보통 자연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지? 갑자기 막 서리야 만들어줘라! 뭐 엘사야? 아니잖아. 뿅 하는 순간 막 얼음 만들어주고 뿅 하면 올라프고 만들어주고 아니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럼 자연물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보통 자연물이 생겼을 때 폼은 자동사로 써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대상이었을 때 타동사, 그다음에 자연물은 형성되다라는 뜻의 자동사로 쓸 수 있는 친구였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들을 그래서 외우실 때 단어로 외울 때 그냥 시험 점수에 급급해서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갔을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디까지 변형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계속해서 눈에다가 익혀주실 필요가 있어요. 말이 마주쳐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암기가 돼. 알겠지? 그래서 단어량을 자꾸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많이 마주쳐야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남고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남아야 암기가 제대로 돼서 기억에서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눈에 많은 단어들을 노출시켜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단어뿐만 아니라 내가 유달리 암기에 약하다, 뭐 한국사 이런 거에 약하다, 아니면 뭐 이제 생물 같은 데서 뭐 소화 관련돼서 어디에서 어떤 효소가 나와서 그 효소가 무엇을 어떻게 분해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위에서는 뮤신이랑 위액이 둘 다 나오는데 위액은 pH2였고 걔는 산성분이 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외워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가지고 펩신이랑 펩시노겐이었나? 펩시노겐이 비활성 상태냐? 펩신이 비활성 상태냐? 펩시노겐이 비활성 상태겠다, 그지? 그럼 펩시노겐이 위액을 만나면 펩신으로 활성화되겠네?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하겠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미안해요. 여튼 이런 것들을 쭉쭉 외우셔야 되잖아, 그지? 용어가 낯설면 암기가 안 되고 용어가 낯설면 이해도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이해 먼저 해요? 그럼 계속 읽어. 내가 용어가 내 눈에 익숙해지고 내가 그래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럼 한 2-3바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일단 읽어. 일단 빠르게 한 3-4번 계속 읽어. 그럼 영화가 유출이 되겠지. 그러면 훨씬 그 다음에 공부를 해나가기가 이 내용인가? 라고 유출을 하기가 편하고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낯선 과목 내가 해야 되는데 힘든 과목들은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학은 잘 모르겠어. 내가 제일 못한 게 수학이라서 수학은 할 말이 없고요. 나머지는 그랬어요. 자, 싫어. 주변에 수학을 진성으로 좋아하는 변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수학과라는 친구들 많아요. 주변에 수학과가 아주 많아. 수학과 아니면 콩공 아니면 물리과 나온 새끼도 있었고 다 이과 새끼들밖에 없어요. 징그러워 죽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과 했거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이과를 나왔지만 수학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거 넘어가 보시면 제발 nothing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로 분리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뭐랬지? no 플러스 thing이에요 라고 해야지 not 플러스 thing이에요 라고 하면 된댔어 안 된댔어?
안 된댔지. 이거 자꾸 nothing이라고 발음하니까 분리해봐.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에 not이 있네요. 나머지는 뭐야 임마? 흰인가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자꾸 나오시는데 야 흰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nothing이라고 한다고 해서 nothing 하고 있으면 망한다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nothing 말고 뭐라고요? no 플러스 thing이구나. no 플러스 thing이구나. 그리고 다시 이게 고등문법에서 안 했어. 이 no 분리하는 과정이 고등문법에서 심심찮게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주입을 시켜놓는 건데 no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로 분리하면 그랬더니 n 플러스 5요. 한도 망한다 그랬어. 그치? n 플러스 5요 아니고 no라는 단어를 주단어로 분리하면 뭐라고? not 플러스 any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사도 동사 않다라는 해석이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어떠한 명사도 동사 않다라는 해석이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굳이 분리를 해주자면 anything doesn't compare with the thrill of surfing for me 라고 다시 문장을 구성해 줄 수가 있어요. 얘를 분리해서 쓰자면. 그래서 이 부분만 anything으로 고쳐서 쓰시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장에서는 그냥 수학 표현 잘 외우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쌤이 항상 넘어갈 때마다 이거 외워놔 라고 이야기는 해놓죠. 안 외우고 넘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데일리 테스트 할 때 나온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암기 잘 해놓으시고 디얼브 아이즈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있겠니? 못 풀겠지.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것들은 조금 항상 암기를 잘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의 대용어가 뭘까? 조동사는 대용어가 왜 생겼어? 그렇지. 좋아, 성아. 자, 우리는 will, can 이라는 표현 쓸 수 있어, 없어? will, can 조동사 두 개 겹쳐서 써야 못 써요? 못 쓴다고 배웠잖아. will, can 그럼 못 쓴다고 배웠는데 그럼 내가 두 가지 뉘앙스를 다 담고 있어야 될 때는 어쩔 건데.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대용어로 바꿔서 써줍니다. 충돌이 생기지 않게. 두 번째는 보다 구체적이에요. 네? 진짜? 잠깐만.
이렇게 탈모가 올 것 같아. 자, 다시 그래서 대용어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will에서 be going to로 바뀌고 can에서 be able to, must는 have to, should는 ought to로 바뀔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얘들아. ought의 부정은 어떻게 생겼어? ought의 부정. 야, 이거 쉬운 건데 이것도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돼. ought의 부정 뭐라고? 그렇지. 오우나추. 헷갈리는 친구들은 한 번 또 써주세요. 오우나추 부정사 이렇게 쓸 수 있어. 아시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254번 가보도록 합시다. 254번. 자, 그 다음 거 속담이나 경언을 반드시 무엇으로 써야 된다는 규칙 우리 항상 있었지? 현재 시제로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거 은근히 시제 파트에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여기 추가를 하나 더 하자면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시게 되면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주셔야 한다더라. 됐어? 그 다음에 서제스트가 나오고 대시 나왔으니까 우리 갑자기 뭘 쓰고 싶어져? 근질근질근질 누가 쓰고 싶어져? 혹시 should는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셔야 돼요. 혹시 should의 특수용법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셔야 되는데 should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 대절의 사실을 반드시 그래야 돼.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응당 그래야 한다. 즉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됐어? 그러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누군가와 가까워진 친분은 반드시 어떠한 존중이 없어지는 것을 초래해야만 해? 반드시 그래야만 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그렇더라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서제스트 뒤에 재현아! 서제스트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의 사실이 사실 전달이었는지 당위성 전달이었는지를 체크를 아주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56번 넘어가시면 여기에서 치는 포인트 who we are 나와 있는 거. who we are에서 who가 지금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 아니다. 왜? 관계대명사로 쓰려면 반드시 앞에 누가 있어야 되지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명사였지. 그렇지. 선행사 자리에 항상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로 쓰였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거 different가 지금 주어라고 쓰였다고 돼 있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different에 뭐가 들려있어? 큰 따옴표 돼 있지. 그럼 different를 일반적인 형용사의 형태로 쓰고 싶었던 걸까?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서는 the word different라는 말을 써주고자 즉 different라는 단어가 말이야 라는 얘기를 쓰고 싶었던 거야. 됐어? 그래서 different라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있어야만 해.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냥 이렇게 고집한 거야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는 틀렸는데 think different라는 표현을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유명인이 써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 넘어가시게 되면 두 가지 포인트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다. 첫 번째, should not have pp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 따위를 적고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 표현을 쓰고 싶으면 would, could, should, might 쓴다 해서 무조건 과거 시제가 아니라 반드시 have pp랑 붙어 있어야지 과거 시제에 대한 언급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 알겠지? 그래서 should라든지 might라든지 must 같은 거 뒤에서 have pp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have pp는 뭐라 그랬지? 완료 시제라고 했나? 이거 완료 시제 아니에요. 이거 지금 완료 시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됐어? 그냥 과거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have pp가 완료 시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단순한 과거에 대한
걔는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표현을 써주고 싶었던 거야. 조동사랑 달라붙어서. 그래서 이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은근히 헷갈리시는 포인트야. 넘어간다 이제 교재로. 더 필겠어. 교재로 넘어갑시다. 예빈아 교재로 넘어가자. 쓰겠다고 하고 고치는 거. 어디 비시는 거죠? 그 앞이야. 그치. 거기 뒤. 아니 그 뒤. 아니 뒤. 앞 말고 뒤. 거기. 자 질문해 봅시다.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를 써.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얘들아? 뭐라고? 맞아요. 명사가 띵으로 끝나든지 원으로 끝나든지 바디로 끝나는 부정대명사였을 경우 이런 부정대명사였을 경우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줄 수 있었지.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지 얘들아? 두 번째 이거 첫날에 했던 게 이렇게까지 기억들이 다 없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너무 친구의 타임 즐기시는데. 자, 두 번째 뭐가 있어? 그렇지. 그런 거가 뭐야? 몇 단어야? 그렇지. 잘하셨어요. 두 단어 이상. 그럼 이 두 단어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모양이는 첫 번째 형용사 덩어리. 자, 형용사 뒤에 형용사 뒤에 뭔가 전명구 같은 게 딸려 있을 때. 이런 애들이 딸려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전치사 명사구 자체가 전부 다 형용사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됐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 얘들아? 당연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후치수식으로 하셔야겠죠. 두 단어 이상이니까. 됐어? 또 뭐가 있어? 또 현재 분사가 왔는데 뒤에 떨려있는 떨거지가 많을 때. 두 단어 이상일 때. 됐어? Sleeping in the room 이라고 해서 자동사의 ing형도 뒤에 전명구가 딸려있으면 후치수식을 할 수가 있죠. 됐어? 그럼 이 경우는 타동사의 ing는 무조건 뒤에서 꾸며줄 수밖에 없네. 왜?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딸려 있었을 테니까 무조건 후치수식밖에 안 돼요. 됐지? 그럼 자동사의 ing였을 때는 뒤에 뭔가 떨거지가 딸려 있어야 후치수식이 가능하다. 성아야, 후치수식이 뭐야? 예? 후치. 뒤에서 꾸며주는 거 후치수식이라고 해요. 전후 관계 할 때 그 뒤숫자를 써가지고 후치수식이다. 그냥 뒤에 위치한 거야. 뒤에 위치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됐어? 자, 그러면 형용사 구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한번 조금 체크해서 암기하셔볼 필요가 있죠. 세상급이나 every, any, all, the only, the one 같은 것들이 있는 명사는 available이나 possible 따위의 형용사가 후치에서 수식한다. 이거 종종 모의고사에서 선생님 얘는 형용사가 한 단어인데 왜 뒤에서 꾸며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나오거든요. 이거는 조금 특이한 규칙으로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는 친구다. 됐지? 자, 272번 다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주어 뭐예요? similarity 동사 can be the key 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 그럼 각각 in부터 background까지는 am, to부터 relationship까지 am 둘 다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각각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의 뒤에서 꾸며주는데 얘는 누구다? 전치사 명사구가 뒤에서 꾸며줬다. 전명구가 형용사를 수식해줬다. 됐어? 자, 그리고 키라는 단어가 나오면 열쇠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핵심이라는 단어 뜻 따위로 쓰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비결, 핵심 뭐 이런 거 있지. 비법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단어 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조금 주의하시고. 아시겠죠? 재현아 오늘 하루 종일 자는데 자리를 앞으로 옮길까? 아니야 수업 시간에 지금 두 번째 적발돼 있어. 세 번째는 짤없이 일로 와야 돼. 자 그럼 273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73번. 273번에 주어 뭐야 얘들아? 다 같이 대답할 때는 내 목소리 붙여서 틀린 거 티 안 날 수 있으니까 좀 대답들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주어. We 동사. Pick our friends. 목적 그 다음에 얘는 박스 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뭐 있게? 그렇지 잘하셨어요. 나돌리가 붙어있네. 어머 잡았다. 그럼 얘랑 짝꿍 누구? 벗 이러고 나와 있네. 왜? 그럼 뒤에 누가 생략된 거야? also 생략을 해놓은 거지. 잘했어.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또 체크. 나돌리 A but also B. 얘는 뭐지? 그렇지. A뿐만 아니라 B도 얘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지? 그렇지. 응, 이렇게 바꿔 쓰실 수 있겠더라. 됐어? 자, because 품사 뭐야? 접속사. 쟤 뭐 어려운 거 보려고 아는데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지금 여기 because 품사 몰라가지고 동사인가? 명사인가? 뭐 이럴 사람 없잖아.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진짜 노매너였다. because 품사 물어보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대인은 주어 are 동사 enjoyable company. for to spend time with AM ADM A 맞다. 미안 잘못 봤다. 자 AM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ecause 접속사 they 주어 understand us 목적어 for who we are ADM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대체 뭐 왜 이렇게 어려워해? 여기서 쓰인 who도 뭘까? 의문사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라고 해석이 됐잖아. 누구.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랑 B를 각각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혜빈이도 조금 졸립지? 아니야? 모자를 쓰고 있어서 긴가민가하네요. 자 그럼 A랑 B를 각각 찾아주셔야 되는데 A가 누구야? 이 문장 속에 A가 누구지 얘들아? cause부터 with까지 전체예요. 그럼 B는? 그렇지 끝까지 이렇게 전체입니다. 즉 상관 접속사가 연결할 때는 생략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연결을 해줘요. 일반적 등위 접속사의 병렬 연결과는 다르게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를 누구를 잡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누굴 써줬어? because를 써줬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둘 다 because 자리 각각 A와 B 자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운동주의라고 나와 있는 거 가보도록 합시다. 주어, 동사, prioritize,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됐어? 그 다음에 has, 목적어, based부터 어디까지 걸어칠까? urgency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걸어치고 있나 뭐라고 할 수 있지? AM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to time까지. 얘는 ADM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거 너무 위에 있는 말에 힌트를 얻으시면 안 된다 사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AM인지 ADM인지 구분하시는 방법은 걔를 한정해주고 있는 용법인지 아니면 문장에서 분리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자, 한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도 사실은 수식이거든요. 자, cat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고양이가 딱 하나야?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고양이 어때? 엄청 많지. 엄청 많은데 얘 고양이의 범위를 한정해 줄 거야. 어떻게? 앞에서 꾸며주면 한정이 되지 않아요? fat cat이라고 하면 뭐야? 뚱뚱한 고양이.
고양이들이 정말 많은데 애기 고양이도 있고 늙은 고양이도 있고 뚱뚱한 애도 있고 마른 애도 있고 뭐 털 색깔이 노란색인 애도 있고 까만색인 애도 있고 정말 많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일단 많은 고양이들 중에 뚱뚱한 놈들 10kg 이상인 놈들 이런 거 일단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많은 고양이들 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고양이는 어떻게 됐어? 뚱뚱한 고양이라고 한정이 됐지. 즉 한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걔를 수식해주고 있다. 그래서 앞에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수식으로서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고 아래는 한번 꼭 읽어보시고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스킵한다 해서 여러분들 스킵하지 마시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ing가 앞에서 꾸며주려면 ing가 타동사에 ing를 붙이면 앞에서 꾸며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헷갈려. 타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뒤에 뭘 들고 오는 거야?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그럼 예를 들면 이시 대표적 타동사니까 1잉이라고 했어. 뭐 1잉 썸띵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얘가 타동사면 타동사로 쓰인 이시면 뒤에 반드시 얘의 목적어가 들러붙어서 몇 단어가 돼버려? 기본 2단어 이상이 돼버리지. 그럼 이렇게 됐으면 얘는 앞에서 꾸며줄 수 있을까 없을까? 앞에서 꾸며줄 수가 없겠죠. 한 단어를 넘어섰으니까. 이해했어? 그럼 앞에서 꾸며주는 ing는 누구? 자동사의 ing다. 이 동사에 대한 정보는 자동사의 ing다. 이걸로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네. 그래, 이 경우 자동사일 경우는 뒤에 떨거지가 있어야 되고 타동사일 경우는 그냥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도 2단어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PP 나오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다? 감정분사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 감정분사. 감정분사가 뭐지, 정연? 감정분사가 뭘까, 정연이? 밑에 있는 것. 즉,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에서 시작을 하는 애들이에요. 원래 surprise, 아니면 bore, excite 원래 타동사였거든요. 이 타동사에서 ing를 붙이고 이 타동사에서 PP의 모양으로 변형을 시키는 것들 얘네들을 감정분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통 ing가 되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걸까? 정보하지 말고 감정을 뭐 하는 거야? 유발하는 거. 그렇지. 손동작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이탈리아 사람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지 말고 말로 해주셔야지. 감정을 어떻게? 유발하는 거야. 재영아,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재현아? ing는? 그렇지. 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알겠어. 조금 졸립지? 안 졸려? 뭐라고? 졸아. 졸렸다고 말은 안 하고 졸린 건 삐뚤어요. 저건 저거 딴지 오래돼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자, 그래서 ing는 감정을 유발하고요. PP는 감정을 느끼면 되겠지. 자기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면 된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우는 모양인 거야.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좀 어이가 없죠. 사람인데 코도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걸로 외우시면 조금 기억이 낫지 않을까? P랑 P라고 하는 모양 이제 어이가 없죠. 이걸 말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더 어이가 없겠어, 얘들아. 그지? 나도 어이가 없어, 지금. 근데 어쨌든 암기만 하면 장땡이잖아. 뭐로 됐든 내가 기억이 잘 남아서 안 틀리면 되는 거잖아, 사실. 그지? 기억이 안 나면 뭐라 하라고? P 나와 있는 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얼굴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야? 내가 감정이 느껴져요. 됐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PP가 나오면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특히 정현이 이거 중학교 시험 문제 짱 많이 나온다. 알겠죠? 자, 277번도 다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좋아. 언니부터 디자이너까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have altered. 그 다음에 한복 목적어 for everyday wear. 질문 여기서 where의 품사는
명사로 쓰였죠. 됐지? everyday wear, 일상복이라는 한 단어로 됐죠? 그러니까 내가 입는 그 옷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while의 품사는 항상 뭐예요? 얘는 항상 품사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얘는 항상 접속사인 놈이야. 절대 잊지 마.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while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뒤에 넘어있는 remaining 왜 ing밖에 없어? 왜 그럴까? 가 돼버리면 전명구가 돼버리는데? 뭐 이상하잖아. 그치? 동명사라기보다는 이 사이에 두 단어가 생략됐어요. 라고 해주시는 게 더 좋아. 이성? 누구랑 누구 생략?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됐지? while 뒤에 보통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시켜서 진행 시제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진행 시제의 흔적을 이런 식으로 ing로 막 남겨놓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니까 while 다음에 ing가 나오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았어요. 같았어요? 아니 같아요. 말도 많이 꼬이네요. 인생이 힘들어요. 자, 그럼 B 플러스 ing 여기가 동사일 거고 some traditional elements 여기가 목적어겠지. 그럼 버즈는 누구 연결했어 얘들아? 잘했어. 뒤에 있는 거 기준 keeping이랑 또 retaining이라고 나와 있는 게 둘 다 ing지. 그러면 while 자리 어디서부터 어디? while 여기서부터 끝까지 ADM이구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쓰였구나. 됐어? 여기도 동사. 그래서 여기까지 또 목적. 됐습니까? 오늘 한국어 애들 직본 날이라서 아까부터 와 계신데 아주 눈으로 쌍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시험 범위 단어가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1000개를 다 출력해 드렸거든요. 시험 한번 다 보라고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막 아까부터 내가 지나갈 때마다 막 이러고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대들의 미래예요. 몇 개월 뒤에? 불과 한 3, 4개월 뒤에 미래겠죠? 줄 수가 없어요. 3, 4개월? 4개월까지는 아니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기한은 있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천일문 단어 외우시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근데 대화고가 단어량이 훨씬 더 많았고 한국생 남자이어가지고 나처럼 좀 봐주시는 것도 없어. 나는 단어는 그래도 좀 적당히 이제 내신 때는 어떤 친구는 유반이어를 주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안 주는 친구도 있거든요. 친구들의 이제 점수대에 따라서 더 트라이를 해볼래라고 권유를 하지 반드시 해라까지는 아닌데 조금 힘들게 대화하고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마 주역고도 1000개 넘어가시는 건 기본값일 거예요. 근데 이걸 결정하는 건 학원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주는 매트리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 우리가 결정해? 학교 선생님이 주는 거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올림포스 지문을 30개를 주셨다. 그럼 30지문에 해당하는 우리가 단어, 기본 단어 찾아주고 유의어 찾아주고 반의어 찾아주고 프로그램도 없어요. 진짜 하나하나 노가다로 다 이 단어니까 얘가 나올 것 같다. 이게 나오겠지. 라는 것들을 자기의 능력치로 그냥 선생님들이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사실 유반이어 드리는 것들을.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진짜 다들 막 이러면서 막 팽팽한 막 좀비 표정으로 다들 작업하는데 여튼 그렇게 되면 단어가 막 한 1000개, 800개, 1000개, 막 1500개 막 이렇게 나오겠죠. 멀지 않은 미래예요. 파이팅입니다. 왜? 갑자기 좀 현타가 왔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단어를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카파를 늘려놓는 게 좋다는 거야. 왜 예인아? 왜 그런 표정으로 나를 봐? 왜? 그럴 수 있죠. 자, 278번 가보도록 합시다. 주어. close the mind. 동사. is like까지 갈게요. be like 한꺼번에 동사 처리해줄게요. 이거 마치 누구처럼 쓰일 수 있어? 감각동사 플러스 like 명사 나와 있는 형태랑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했어 못했어? 했지?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하고 like 명사. 그지? 그래서 뭐뭐하도 같다라고 하니까 얘는 뭐라고 처리하면 돼? close book 보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자, 이거에 대한 얘는 세미콜론 찍히면 이거 뭐예요? 부연 설명이잖아. 그럼 덮인 책이라는 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 Just a block of words 라고
나무 토막일 뿐이다. 왜? 책 나무로 만들잖아. 종이 나무로 만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나무 토막이죠. 즉 덮인 책, 즉 닫힌 마음은 덮인 책과도 같다. 쓸모가 없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우리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대요. 그치? 자, 다음 또 가봅시다. 279번! 줘! 다운, downtown city areas. 그 다음에 struggling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struggling부터 어디까지? lot까지 여기까지 괄호치고 여기 뭐라고 해주면 되지? am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am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동사 그렇지. are driving 그 다음에 drive 뒤에 뭐 나오면 될까? 목적어 나오시면 돼요.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틀려봐야 더 느니까 자신있게 목적 어디서부터 어디? 그렇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드라이브가 운전하다야? 아니겠지. 왜? 야 어떻게 city areas가 어떻게 city areas 그냥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 장소가 운전해? 장소에 발 달려서 막 차 끌고 나가요? 그거 아니잖아. 그럼 드라이버의 뜻에는 뭐가 있다? 커즈랑 똑같아. 어떤 게 일어나도록 하다. 얘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끔 라는 뜻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온 드라이브는 진짜 운전하다일 확률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하는 그 뜻으로 쓰였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드라이브면 운전 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driving force 이러면 원동력 이런 걸로 쓰이지 또 driving force 그 운전 힘 막 이런 건가 봐 이러면 또 이제 망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속 하자니 지금 애매해서 이 부분 이것만 체크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웨이팅 룸에서 웨이팅의 쓰임 뭐예요? 왜?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현재분사로 취급되면 해석이 어떻게? 기다리는 방이야. 누가 기다려? 방이 방을 기다리는 게 되거든요.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방의 상태가 기다리는 상태야. 방이 어서 오세요. 전 대기 중입니다. 이러고 방이 기다리고 있어? 방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지. 근데 명사를 꾸며주면 그 명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방이 막. 전 준비가 다 됐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제 방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회의를 하시면 됩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웨이팅은 뭐야? 룸의 용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룸의 용도. 요거 주의합시다. 그래서 용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다리는 용도의 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비슷하게 sleeping pill 하면 뭐예요? 필이마 필이 뭔지를 몰라. 필 알약 그래 알약 그래 그럼 슬리핑 필 하면 뭐야? 아 알약이 잠을 자고 있으니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그치? 그러면 뭐지? 알약이 잠자는 용도다. 즉 수면제다. 비슷하게 sleeping bag 야 가방이 자고 있으니까 가방에 얼른 깨워가지고 잘 싸서 가라고 얘기해? 아니잖아요. 그치? 잠자는 용도의 가방 뭐지? 침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ing가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것도 한 번 더 체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됐지? 자, 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인데 이 명사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한다?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행사. 즉 관계사 바로 앞에 항상 나와 있는 친구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관계사절 항상 관계사 앞에 아니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혹은 반대로 관계사절 앞에서 나와 있는 명사를 늘 선행사라고 해줄 거고요. 보통 컴마가 없을 때는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한다? 수식한다 라고 해서 한정 혹은 제한 용법이다 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을 때 우리 그거 뭐라 불러?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지. 그래서 컴마의 유무를 가지고 되게 우리 얘네 중학교 때까지는 컴마가 중요했냐? 막 신경 안 쓰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얘가 문장 한번 끊어주고 그 문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요거를 구분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컴마의 존재가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쓰시는 거, 뭐 이거 who든, which든 막 이런 거 쓰시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게 쓰실 텐데, 그럼 특기사항이 있는 것만 조금 가볼게요. 특기사항이 있는 것만. 이거 혹시 설명 필요한 사람? 더 헷갈려요. 몰라. 그걸 안 하면 몰라. 자, 주격이라는 건 잡아먹은 거, 뒤에 내가 잡아먹은 대상이 주어다라는 거고, 목적격이라는 건 뒤에 잡아먹은 대상이 목적어다라는 거겠지. 소유격은 선행사와 별개로 항상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얘가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또다시 나오셔야 돼요. 얘가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모양은 보통 앞, 뒤로 명사가 찌부되어 있는 구조다. 앞, 뒤로 명사가 짭을 시키고 있다. 알겠지? 여기에서 헷갈리는 항상 포인트, who는 항상 같이 쓴다는데 목적격에서 whom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야? 그렇지. 반드시 이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whom일 때. 전치사 플러스 who는 불가능했죠. 됐어? 희성아, who랑 of which 차이? 네? 전치사 차이? 그 전치사 차이가 뭘 이야기했지? 당황했어 지금. 예인이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지금. 성아 왜 놀래? 이래. 재원이 이렇게 눈만 흠뻑흠뻑 하고 있을 거야. 혜빈아 오브위치랑 후즈 차이 뭔지 들어봤어요? 아니야? 수연이는? 안 들어봤어? 정훈이 알았다. 지원이 아니야? 알았어. 정현이 성우 예. 상처받았어요. 자, 후즈가 직접적으로 무슨 격? 소유격이지. 소유격은 직접적으로 뒤에 누굴 꾸며야 돼? 명사를 꾸며야 되지. 근데 이 사이에 관사가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관사. 소유격이랑 관사는 하나의 명사를 한꺼번에 수식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그래서 my the friend라는 표현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소유대명사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whose라는 표현은 무관사 명사와 쓰여야 하는구나. 무관사 명사. 이 말이 뭐다? 명사인데 앞에 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함께 쓰이는 친구가 whose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 오브리치랑 쓰이면 관사가 보통 붙어 있습니다. 더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많이들 붙어 있어요. 됐어? 그리고 은근히 이거 틀리는 포인트, 니네 질문하는 포인트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후즈는 사람 아니에요 하시는데 아니야. 수요관계대명사 할 때는 동물 사무실 때 후즈 가능하지. 그지? 그러면 사람이랑 사물이 한꺼번에 선행사 자리에 있을 때는 가위바위보 해? 아니야? 뭐해? 뭐라고? 뭐라고? 뭐래니 뒤에가? 묵찌빠를 한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랑 사물이 한꺼번에 선행사 자리에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굴 써준다? 대를 써준다. 그지? 대를 써준다. 네.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 사람과 사물이 한꺼번에 선행사 자리에 있을 때 묵찌빠. 이별명 이제 정묵찌빠다. 자, 그럼 다음 문장 구문 분석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지. 정훈이 필기 잘했고. 자, 주어. 그만. 동사. is ignorant of his own. 후어. 그럼 사이에 있는 거 뭐지? AM이라 할 수 있는데 후에 쓰임이 뭔지 한번 체크해볼까? 후에 쓰임? 왜? 바로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요. 그지? 그 다음에 doesn't know 동사 a foreign language. 됐어? 되게 괴탈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치?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모국어에도 무지하다라고 엄청난 명언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즘 그대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영어는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한국어를 도대체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제발 한국어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좀 검색해봐. 우리 한국인인데 나도 한국인이지만 내가 모든 단어를 아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도 조금 어려워. 뭐 철학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론적으로 뭔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인문학 총서류를 읽다가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분명히 나와. 그러면 그 단어들을 다시 검색해야 되고 아니면 선생님 진짜 못하는 게 경제 이쪽을 진짜 모르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뭐 경제랑 관련된 어떤 신문을 읽는다. 그럼 내가 그 용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듣겠지. 그럼 또 난 뭐 해야 돼 그거? 검색해보고 있는 거야. 한국인인데 한국어 검색해보는 거야. 왜?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고 어떤 경우 어떤 용례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가져가야 나의 언어관이 더 언어 세계가 더 풍부해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라고 뭐 대충 그냥 맥락으로 파악하면 되지. 이거는 모의고사 볼 때 사전 못 찾을 때나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훈련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그대들 모의고사 시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어휘를 채워나가야 되는 수준인지 시간이 없어서 스킵하는 법을 배워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스킵하는 걸 배우시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너무 꼼꼼하게 봐서 너무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자꾸 스킵하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 친구들의 유형도 덜어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 그대들 그거 할 시기 아니잖아. 어휘 수준을 올려야 될 시기지. 근데 자꾸 검색해봐. 영어 단어도 한국어 단어도. 아시겠죠? 혜빈이 좀 졸리기 시작했구나. 조용히 호흡을 꺼내 먹네요. 그럴 수 있죠. 자, 또 가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관대절 이라고 나와 있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관대절 요거는 보통 어떤 설명에 대한 거다? 아하, 지금 얘가 수식하는 선행사가 요 댐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누구랑 동일? people이랑 동일한데 보통 관계대명사 처음 배우는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얘를 생각하고 이거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수는 잘 쓰거든? 근데 위치를 그냥 맨 뒤에 써. 그러면 돼, 안 돼? 보통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얘를 선행사랑 달라붙여서 얘가 형용사가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반드시 공통적인 부분을 찾으셔서 거기다 갖다 써주시면 된다. 자, 얘 설명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 287번 가봅시다. 추억! brainstorming 동사 A useful way for 그 다음에 to부터 끝까지 다들 침묵의 타임이네요. AM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AM. 됐어? 그 다음에 let 동사 IG야. 목적어 끝나고 싶은데 to부터 위치부터 어디까지? head까지. 헤드가 나와 있는 부분까지가 뭐예요? 여기 헤드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 없는 거 보여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찾아볼게. 이 위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You didn't know. 됐어? You didn't know. You had blah blah. 이렇게 가셔도 되고 두 번째 선택지는 뭐다? 얘를 그냥 삽입으로 처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다. 근데 얘를 삽입으로 처리를 하시면 내용이 조금 헷갈리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삽입으로 처리를 하기보다는 You didn't know that 이라고 해서 그냥 대절이 목적어절로 쓰였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걸 더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뒤에 나와 있는 come to the surface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뭐가 될까? 목적격보가 잘하셨어요. 그럼 날씨 무슨 동사?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파란색 헷갈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내시 사역동사. 내시 사역동사는 몇 형식 동사라는 거지? 5형식. 그럼 뒤에 뭐가 나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사역동사인 거 확인해서 우리는 뭐 확인해야 돼? 그건 중학교 수준이었다. 다시 사역동사인 걸 확인하면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확인하랬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네가 뭐인지 확인해야 돼?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확인하셔서 능동일 때는 원형 부정사, 수동일 때는 PP인데 넷은 원래 BPP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그는 나중에 배우세요. 지금 필요 없어요. 요즘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잘 안 나와요. BPP로 쓰는 거. 됐어?
가보자.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일 때 그 전치사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이렇게 써주실 수 있죠. 근데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빼면 나머지 구조는 우리가 뭐라 그러지? 완전이라 그래요? 불완전이라 그래요? 완전이라 그래요? 불완전이라 그래요? 모르겠다고? 아니라고? 둘 다 아니야? 완불완전? 뭐지? 완전이라 하셔야돼요. 자, 잘 봐. 이 구조가 지금 원래 구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이거잖아. The girl who I told you about. 됐어? 여기서 뭐가 비어있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가 원래 비어있지. 자, 이렇게 쓰였을 때는 얘를 생략해서 쓰더라도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으로 잘 알아볼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이 about이 혼자 전치사 혼자 이렇게 따로 남아서 놀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영미권 애들이. 그러니까 얘를 어디로 돌려? 관계대명사 앞으로 딱 돌려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문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전치사가 뒤에 남아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로 봐요? 완전 구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보통 경우에 따라서 무엇으로 바꿔 쓰지?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리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뒤의 목관대는 생략이 가능해 불가능해? 생략이? 불가. 생략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안 끝났지롱.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뭐 썼어? 됐어? 자, 그 다음에 291번 가보도록 합시다. In science, ADM. The credit. Sure. Go. 동사. To the man. ADM. 그 다음에 who부터 word까지 AM이지. 자, 후에 쓰임 뭐예요? 왜? 네, 바로 뒤에 주어가 없죠. 이제 convince the world. 그러면 not the man이라고 하는 구조는 뭐예요? 얘를 원래 모양대로 돌려서 써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게? 자, 동일 구조, 동일 단어의 생략이 여기서의 힌트야. 이거 오늘 잘하면 빨리 끝내줄 거야. 얼른 만들어봐. 너희 집단 지성의 힘을 믿어봐. 누군가 틀리면 다른 놈이 대신해주겠지. 이 생각으로 빨리 말해봐. No, the credit. 그다음. 나 안 해줘? 나올 때까지. 망고꺼가 이제 직전 보강이라서 밖에서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것 같아. 얼른 해라 얼른. 뭐게? 안 돼 이러면 나 안 끝내. 빨리 해 빨리. 나 몰라. not the man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원래 뭐라고 고칠 수 있을까? 빨리 고쳐봐. 그렇지. doesn't go. 그 다음. to the man. 그죠? 요 구조죠? 원래는 잘 봐. 해석자 나와 있잖아. 모르네.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구조 공로가 어디로 가는지 향하는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치? 얘가 아니라 얘한테 간다라는 건 이 구조를 똑같이 원래는 써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위에서 이미 다 밝힌 정보 또 쓰고 싶을까? 별로겠지. 또 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굳이 써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to부터 끝까지 뭐라고 할 수 있어? am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to 뒤에는 완전 구조, 불완전 구조? 완전 잘하셨어요. 제 아이디야. 좋아겠지. First of all.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to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뒤로 완전 구조로 이렇게 보는구나. 요거 중요해. 전치사 앞으로 보내서 뒤에 완전 구조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관계 부사까지 치환해서 가시는 거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해. 알겠니? 이거 엄청 중요한데 이거 자꾸 대답 안 하고 있지. 다음 시간에도 이러면 진짜 서운해지네. 쌤의 숙제 원래 어디까지 줬었어? 나 여기에서 딱 끝냈었어? 얼마 안 남았네. 그럼 나머지 좀 더 많이 숙제를 줘야겠다. 오케이, 일단 오늘 알겠습니다. 얘들아, 데일리